이번 시간에도 74장의 내용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늘이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 중에 이제 말하자면 갑자, 을주, 병인, 정말 위에 글자를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는데, 과연 천간이 우리들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어떻게 어떤 기운으로 우리들을 또 세상을, 천지 만물을, 이 우주 전체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사랑하고 은혜하고 그리워하고 또 아니면 두려워하고 외면한 존재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정의는 때로는 그리워하고 은혜하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항상 사람의 삶은 내가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진행형. 내가 20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죠. 30대에 어떤 행위로 어떻게 사람들과 살았냐? 그거 중요하죠. 40대에도 또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죠. 50대를 어떻게 살았으며 60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마다마다 다 다르겠지만, 때마다마다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접촉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오며 가며 정을 주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좋은 것으로만, 좋은 인상과 좋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욕하는 경우도 있겠죠. 누구는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똑같은 행위를 해도 상대가 어떻게 어떤 처지에 있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다릅니다. 제 친구 중에 제주도의 농장을 가지고 그 밀감 농사를 이제 지어서 나름대로는 참 친구들에게 그 귤을 말하자면 이제 한 박스씩 다 보냈죠. 수십 박스죠. 뭐 차로 자기 말로 2차를 보냈다니까요. 친구들한테 뭐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겠어요? 자기 이제 막 동창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차로 2차를 보냈답니다. 그것도 택배비까지 다 물어가면서. 그렇네요. 그 사람들 마다마다의 반응이 다 다른 거죠. 이 친구는 농약을 10번 쳤고 다른 사람들은 10번 쳐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귤에다가 겨우 어떻게 한두 번 정도나 해서 자기는 정말 농약을 안 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거의 무농약에 가까운 정도로 정성을 들여 키웠는데, 참 받아먹는 친구들은 그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한쪽에서는 고맙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친구들은 그거 팔면 누가 사가지도 않을 것 그거 붙여줬냐고 이런 소리도 들었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자기는 좋은 마음에 정말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나 이렇게 농사 잘 지었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줬는 거예요. 설사 그 친구가 선물 보내면서 나쁜 거 골라줬겠어요? 나쁜 것들은 어느 만큼 다 골라냈겠죠. 그런데 더러더의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엉뚱하고 생뚱맞은 소리를 들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내가 밀감이 썩어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없어져도 친구들에게는 단 하나도 안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상처를 너무 받은 거죠.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준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설사 그 물건이 흠이 있더라도, 아, 이 친구가, 그래도 고맙게 보낸 물건이구나. 아니, 상했으면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고. 예. 밀감은 생물인데 안 상하겠어요. 아, 그런데, 야, 팔지도 못할 거 버려놓고 뭐 생생내냐. 이런 식으로 꼬장지르는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속이 뒤틀린 거죠. 세상엔 다 그렇습니다. 내 맘 같지가 않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말을 갖다 뱉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늘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지닙니다. 천간에서는, 천간은 우리가 이제 유식갑자에 이루어짐으로 보면 천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하늘에는 10천간을 두고 지지는 왜 12지지를 뒀느냐? 즉 하늘은 양기의 기운이라서, 즉 음양관계에서 양기, 남자를 대신하는, 음기는 땅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하늘은 10개, 땅은 12개.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10개라고 하고 왜 12개라고 하느냐? 요거 좀 생각해 봐야죠. 뭐 어렵게 갈 것 없고, 남자들은 몸에 구멍이 10개랍니다. 남자는. 그래서 10공, 10개의 구멍을 뜻해서 10천간을 만들었고, 땅은 12지지, 즉 12개, 즉 여자들의 구멍은 12개랍니다. 그래서 12지지를 정했다라고 하는 문헌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정확한 과학입니다. 음양의 관계를 만든 것은 이미 이 음양관계의 천간과 지지를 만든 것은 이미 태고 시절에 만들어져서 지금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리학이, 사주 명리학만이 음양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옛날부터, 사주가 생기기 전부터 쭉 올라가면 뭐 당나라시, 뭐 이어지 당사주도 있고, 그 위에는 태어 복귀시 주역의 8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천지에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또 내가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글이 생긴 형상의 뜻풀이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죠.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밭전자에 뚫을 곤자, 즉 일체 만물이, 즉 우리가 땅에 심은 씨앗이 대지를 뚫고 나오는 기상에 형성한 글자입니다. 대지를 뚫고 나와서 나무가 커나가듯이, 그것을 형성하는 글자. 그 다음에 을은 세상에 첫 싹이 나올 때 그렇게 꼬불꼬불 나오죠. 그것을 형성한 것이 을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오행상 목에 속합니다. 목. 방향은 동쪽이죠. 목은. 그 다음에 병은 뜨거운 열기, 뻗치는 열기, 즉 태양의 열기를
열기와 밝음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경은.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돕고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화력, 서로 도와주는 좋은 기운, 보호해주는 기운, 이것이 병자가 품고 있는 글의 뜻입니다. 정은 우리가 이제 장정하잖아요. 장정. 정은 폭운이 감싸 안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형상이고 품어주는 형상이죠. 병과 정은 오행상 화에 속하고 방향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맛은 쓴맛입니다. 정확하게 갑을의 맛은 신맛입니다. 신맛. 무는 번성한다,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키고 또 번성시켜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뜻을 지닌 글자입니다. 반면에 이 무자는 풍성하게도 이루지만 잘못된 것들, 즉 싹이를 나서 열매가 없는 것들은 어때요? 쳐서 없애버리는 그런 살벌한 기운도 지니고 있는 뜻을 지니고 있는 글자입니다. 기는 성장한 여인의 몸, 즉 여인들이 안정된 자세에서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런 꿋꿋한 어머니의 기상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물러섬이 없고 당당하고, 왜? 세상의 모든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씨. 여기서 씨를 품고 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남자분들은 처사라고 합니다. 처사. 여성분들에게는 보살이라는 말을 합니다. 보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왜 보살이면 상당히 말하자면 부처님과 같은 동격의 그 높은 말인데, 말하자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그러잖아요. 약사보살. 왜 보살이라고? 봤더니 천간의 기를 품고 있는 기상의 뜻이 있습니다. 즉 보살은 남들에게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뭐예요? 자비의 씨를 지니고 있다. 즉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잉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즉 부처님의 밝은 지혜나 또 남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것들이 이 배에 다시 그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살이 된 게 아니죠. 보살은, 즉 여자들은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품고 있고 밝음을 품고 있고 자비스러움을 품고 있고 또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을 품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절에서는 여성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처사란 말은 뭐예요? 곧처자, 선비사자. 예. 그곳 마다에서 할 일 하는 남성들을 처사라고 합니다. 예. 기의 뜻이 보살의 뜻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경금, 무와 기는 방위는 중앙방위에 속하고, 맛은 단맛이고 방향은 중앙방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은 곡식이 다 자라서
결실이 있다, 단단한 것이 맺혔다, 이 얘기죠. 결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우도 이삭을 보면 처음에 이제 삼복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삭이 패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뚜물을 품어요. 뚜물, 물처럼 이렇게 툭 이렇게 해보면 그 뚜물 같은 물을 이제 하죠. 그게 나오죠. 근데 그것이 이제 태양의 열기를 받으면서 어떻게 점점 이게 이제 그 뚜물이 영양분을 받아서 점점 어떻게 돼? 딱딱한 고용화가 돼서 이제 알갱이가 생기는 거죠. 그 알갱이가 생긴 형태의 상태를 경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열매를 맺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금이 아니라 경은 무언가 단단한 것이니 권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 이게 매울 신자인데 간단하게 익은 알곡을 9번의 손질을 더해서 10번째에 가서야 비로소 물건 하나를 만들어내는 뜻을 품고 있는데, 말하자면 귀한 보석 같다. 즉 경과 신은 오행이 금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자연석이고 신금은 가공된 보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한다는 뜻이죠. 아까 경신은 오행이 금이고 맛은 매운맛이고 방향은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임은 모든 것을 순응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이 글자는. 그리고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여자들 임신하면 회임한다 그러잖아요. 그 회임할 때 임자가 이 임자. 그러니까 다시 생산해내는, 다시 노력하는, 그리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음과 양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글씨입니다. 음과 양을 포함했다는 것은 이 자체는 음에 속하지만 뭐예요? 양의 기운으로 다시 되돌려서 곧 있으면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이 시작돼서 봄이 오면 또 되돌려 놓는, 회임하는, 새로 시작하는,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개는 천간의 마지막 글자인데, 이 개는 감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춘다. 왜 감춰요? 다음 계절에 또 써야 됩니다. 즉 종자를 잘 관리한다, 이런 뜻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나이의 순서로 보면 갑은 1살, 을은 2살, 병은 3살, 쭉 정, 무기, 경신, 임은 9살, 개는 10살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그렇게 짊어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암수를 이루어서 암놈의 기운이냐 순놈의 기운이냐, 내가 암수 육자 운세법을 세상에 써서 내놓은 과정에서 천간의 작용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마다 계절이 바뀌면서 하늘의 천간이 바뀌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이 때마다의 변하는 계절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상 이 동물들 우리가 지지는 동물로 이루어져 있죠. 천간에도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마리의 동물이 갑은 여우를 뜻합니다. 갑이 있는 사람들은 일면은 답답한 면도 있으나 머리 회전이 빠르고 영리합니다. 그리고 민첩하죠. 상황 변화에 적응이 빠르다는 거죠. 을은 담비를 말합니다. 담비. 우리가 이제 담비, 목도리, 모피 뭐 이런 거 있죠. 다 같이 부드럽고 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은 사슴입니다. 사슴은 활동적이지만 어때요? 뿔을 자랑하죠. 자랑합니다. 수컷들은 뿔을 가지고 그 무거운 뿔을 어떻게 짊어지고 다니는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뿔로 인해서 사슴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정은 노루입니다. 노루. 노루는 우리가 이제 민첩하고 날렵하고 노루도 용감한 동물입니다. 노루도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무는 요거는 제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관계로 분리했습니다. 무는 하늘에서는 독수리, 네. 하늘의 제왕이죠. 네. 그 다음에 땅에서는 개, 우리가 이제 뭐 애완견들은 조그만 개도 있습니다만 또 큰 개들은 또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작다고 해서 또 개가 또 안전한 것도 아니고 아주 나름대로 개는 용맹스러운, 즉 또 일면 충성하는 그런 것이 개 아니겠어요? 땅에서는 개, 그 다음에 물에서는 가재입니다. 이 가재는 아주 성품이 깨끗합니다. 깨끗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육지에서 그 골짜기가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이제 가재를 이렇게 딱 관찰해 보면 그 웅덩이를 타죠. 타서 자기가 싹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데 고기들이 와서 놀거나 거기에 머뭇거리면 탁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요, 자기가 파는 이 웅덩이에 그것이 무엇이 좀 이 낙엽이나 뭐 나뭇가지나 쓸려 내려오면요, 그거 일일이 물어다가 멀리 갖다 버리더라고요. 가재가. 그만큼 아주 깨끗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무는 하늘에서는 독수리요, 땅에서는 개요, 물에서는 가재입니다. 기는 오리입니다. 오리. 우리가 오리를 보면은 참 이쁘고 사랑스럽죠. 뭐 가는 것 같지도 않게 참 물을 떠가는 것처럼. 그러나 오리는 여성의 기운이 있어서 그 발에서는 얼마나 물 밑에서는 발이 고생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할 일 다 하는 오리입니다. 즉 여성들을 말하죠. 경은 까치입니다. 까치. 까치는 참 시끄럽고 힘쓰고 굵고, 참 까치가 까마귀를 이긴다는 얘기를 내가 아마 한 것 같은데, 까마귀가 이제 딱 하늘에 이렇게 이제 까마귀는 두 마리가 꼭 부부가 같이 다녀요. 한 마리가 떠 가서 뜨면요, 까치들이 그냥 수도 없이 그냥 그 까마귀를 주위를 그냥 가면서 날갯짓으로 탁탁 치고 갑니다. 그 몸뚱이로 비하면 10배도 더 커요.
까치는 요만한데 까마귀는 크거든요. 아, 그런데 까마귀가 못 당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귀찮게 하니까. 뭐 싸움 해봐야 되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많으니까 쪽수로 갔다 그냥 쫓아내는 거죠. 한 놈이 가서 툭 치고 나오면 또 이 옆에 놈이 가서 또 까마귀 날개를 툭 치고 하고.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유유하게 그냥 또 산놈으로 가더라고요. 짓궂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무리를 보호하는 본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은 꿩입니다. 꿩. 꿩이 어찌 보면 좀 이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암놈은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만 순놈 장기들은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화려함을 장식용, 보석 같은, 예, 놀이개 같은 그런 뜻도 지니고 있어요. 임은 제비입니다. 제비. 예,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제 할 일 꿋꿋이 하고 뒤 돌아보지 않고, 우리나라의 제비도 뭐 수천리, 거의 만리에 가까운 땅을 또 날아와서 둥지 들고 새끼 키우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신들 그 때마다의 새끼들을 키워서, 그리고 그 새끼를 데리고 또 강남으로 갔다가 또 그 이름이 또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글자가 임입니다. 그 다음에 개는, 마지막에 개는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는 참 영리합니다. 박쥐가 봉사거든요. 앞을 못 본답니다. 그런데 텔레파시 전파로 해서 내 주위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 날아다니잖아요. 박쥐동굴에서 이제 저녁 밤이 깊어지면은 이 박쥐들이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런 정력을 몇 번 봤습니다만 한 마리도 부딪혀 떨어져 죽는 게 없어요. 그 수천 마리, 수천 마리, 아니 뭐 만 마리, 그 많은 박쥐들이 우다다다다닥 나오면서도 그냥 서로 부딪혀서 다치잖아요. 봉사들인데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리한 거죠. 영리하죠. 영리한 반면에 또 뭐예요? 무슨 장점이 있어요? 밤과 낮이 바뀌어도 불편하지가 않다. 예. 낮에는 자고 밤을 낮처럼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동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또 계절의 기운에 따라서, 암수의 변화에 따라서, 또 암수가 변하면서 나이에 따라서 동물들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지금 갑에 있는 사람이 기의 기운으로 갈 수 있고, 기에 있는 사람이 뭐 병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기에 있는 사람이 신으로도 갈 수 있고, 그게 변하잖아요. 그 변화를 알아서 때때마다에 내가 지금 어떻게 운신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거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면 세상살이가 편하게 다가오죠. 물론 이걸로 사람의 운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운세를 가늠한 것이 아니라 운명까지도 다 가늠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세상 밖에 내놓은 것은 때때마다마다의 운기까지는 이걸로 가름하면 좋겠다 싶어서 책을 써서 내놓은 거죠. 사람은 자신의 기운, 때의 음기와 양기, 즉 암놈과 순놈의 기운에 의해서 남자이면서도 암놈이 있고, 암스러운 짓거리 하는 놈이 있고, 또 여성이지만
순놈의 기운에 들어오면은 스스로운 행동으로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때의 기운입니다. 누구라도 잘 이 강의 들으시고 잘 숙지하셔서 본인이 암놈인가 순놈인가 이것만 가르면 답이 나오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